여러분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고3 전국연합 두 번째 지문이죠. 네, 두 번째 지문이고 이번에는 사회 지문이에요. 문제를 한번 먼저 읽고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자, 10번 문제는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일치, 불일치 문제니까 문제를 읽으면서 본문을 읽으면서 푸는 문제다라고 체크를 해주시고 11번은 재단법인이라는 게 나왔네요. 요게 나왔을 때 풀면 되는 문제구나 라고 체크를 해주시고 기업과 니은이 나왔으니까 아하 이런 게 있겠구나 라고 체크해 주시고 12번 보기 문제니까 가장 마지막에 푸는 문제겠죠. 이렇게 체크를 하고 올라오시면 되겠네요. 10, 11, 12, 13번 네 13번까지 이렇게 체크하고 올라와서 이제 문단번호 매겨볼게요. 법인은 1문단, 모든 법인은 2문단, 네, 법인의 종류 3문단, 주식회사의 자산 4문단, 오른쪽으로 가셔서 네, 주식회사의 자산 운용 5문단, 이렇게 총 5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문단의 내용 쭉 읽으면서 10번에 근거가 될 것부터 우리가 찾아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찾으면서 쭉 읽어봤더니 1문단이 쭉 내려가서 가장 마지막 문장에 있었어요. 이렇게 법인에 해당하는 가장 마지막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법인의 자산이 법적 통제 아래 운용되는 것은 자율성과 책임의 균형을 통해 사회, 경제,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자, 요 내용이 10번의 4번 내용에 해당이 돼요. 10번의 4번 법인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 자율성과 책임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나오죠. 이 자율성과 책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됩니까? 법인의 자산의 운용은 법적 통제 아래 운용이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자율성과 책임의 균형은 왜? 법인의 자산이 법적 통제 아래 운용되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네요. 10번의 4번. 법인에게 주어진 자율성과 책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법인의 자산 운용은 법적으로 통제된다. 자, 맞는 설명이 되겠죠? 넘어가서 2문단. 첫 번째 줄부터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모든 법인은 자산 운용에 대해 법적 통제를 받습니다. 자, 이 내용이 10번에 5번에 이어서 나오게 되겠죠? 이 내용, 법인의 자산이 법적 통제 아래 운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법인의 종류에 관계없이 지켜져야 하는 원칙에 해당이 되겠죠. 이것이 모든 법인이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이 문단에 보니까 모든 법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지켜져야 하는 원칙이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내용도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쭉 읽다 보니까 이제 이 문단에 바로 재단법인에 대한 설명이 나오네요. 자, 재단법인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이 문단의 내용을 읽으면서 재단법인에 대해서 쭉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재단법인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재단법인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재단법인은 법인격이 자산 자체에 부여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인은 행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를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이사회가 설치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법인격이라는 게 어떻게 된다고요? 자산 자체에 부여돼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행위 능력이 없어요. 자산이라는 건 여러분 행위 능력이 당연히 없겠죠.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를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뭐가 설치돼요? 이사회라는 게 설치된다라고 하죠. 이 전체 내용이 11번에 4번에 나와 있습니다. 11번에 4번. 자, 재단법인이란 여기 보시면 재단법인에 대한 설명 11번에 4번 보시면 특정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의 법인격이 주어져 있다라는 설명 나와 있었죠. 그래서 권리 및 의무를 대신 행사할 주체가 필요하죠. 그게 여러분 뭐였어요? 여기서 이사회가 있었죠. 이사회라는 주체가 있었죠. 자, 4번이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가장 적절한 거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답을 체크할 수 있었어요.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이 문단 쭉 읽다 보니까 여기 보면 재단법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재단법인에 대해 우리가 밑줄 친 내용에서 3줄 정도 내려와 보니까 기본재산은 이라고 해서 기본재산은 재단을 설립할 때 정관에 기재해 등기해야 하고 라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은 10번에 2번. 재단을 설립할 때 정관에 기재해 등기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요게 10번에 2번에 나와 있네요. 여기 보시면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은 법인을 설립할 때 정관에 기재해야 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10번에 2번도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설명 보세요. 이를 처분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 액수를 줄이려면 관할기관에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 기본 재산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처분이나 용도 변경이 가능한 거죠. 액수를 줄일 수 있어요. 대신 어떻게 한다? 반드시 관할기관에 허가가 필요한 겁니다. 관할기관에 허가가 필요한 거죠. 이게 10번에 3번 내용이겠네요. 주식회사의 자본금과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 지금 기본 재산에 관한 거잖아요. 어떠한 경우에도 감액이 금지되어 있나요? 자, 액수 줄일 수 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허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감액이 금지되어 있는 게 아니라 허가를 받으면 액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감액이 금지되어 있다. 틀린 설명이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일단 재단법인의 경우 감액이 금지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3번이 틀렸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자, 이제 3문단에 내려가서 또 살펴볼까요? 3문단에 내려가서 이제 또 살펴보니까 이런 말이 있네요. 주식회사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는데 주식회사는 이라고 해서 주식회사는 법인격이 주식회사의 구성원 단체에 부여되는 겁니다. 자, 주식회사의 법인격은 주식회사의 구성원 단체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게 10번에 1번에 나와 있어요. 10번에 1번 살펴볼까요? 자, 주식회사의 법인격은 주식회사의 구성원들에게 주어진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10번에 1번 맞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4문단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4문단에 내려가니까 여기 이제 자본금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자본금은 이라고 나와요. 주식회사의 자본금. 이 자본금은 어떻게 돼요? 자, 원칙적으로는 감액이 금지돼요. 원칙적으로는 감액이 금지되지만 그럼 여러분 예외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감액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 경우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라고 말했지 뭐 완전히 아예 절대 금지된다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10번에 3번 이 말을 통해서도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어떠한 경우에도 감액이 금지된다? 이 말도 왠지 틀렸을 것 같습니다. 10번에 3번이 명확하게 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10번 문제가 풀렸고 11번 문제도 풀렸어요. 자, 이제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제 읽다 보니까 여기에 5문단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 무상증자와 배당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 얘기를 푸는데 요 얘기가 이제 12번에서 등장을 하게 돼요. 12번에 보니까 기억이 무상증자, 니은이 배당에 관한 이야기네요. 그러면은 12번을 푸는데 5문단이 필요하겠네요. 그럼 5문단을 읽으면서 우리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12번을 풀면 되겠죠? 그래서 5문단을 읽으면서 요 12번을 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12번을 우리 풀기 위해 5문단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런 얘기들이 쭉 등장을 하네요. 쭉 읽으면서 풀어봤더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선생님이 일단 쭉 봤는데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쭉 보시다 보면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한다. 12번에 3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고요. 자,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하고 쭉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까지가 무상증자에 대한 내용이고 니은 배당이 이 뒤에 나오는데 배당에 대한 경우에도 주주들의 손해를 막기 위해 라는 말이 나옵니다. 얘도 12번에 3번에 해당하겠죠. 무상증자는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하고 배당은 주주들의 손해를 막기 위해 라는 말이 나와요. 주주들에 대한 설명이 둘 다 나오네요. 그럼 12번에 3번 가서 봅시다. 기업과 니은 모두 주주들의 손해와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맞는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기업, 무상증자는 주주들의 이익에 관한 거고요. 니은, 배당은 뭐예요? 주주들의 손해가 끼칠 수도 있고 이익이 올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3번 내용이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읽다 보니까 자, 그 뒤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재무구조가 안정적이라는 인상을 주어 주가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무상증자의 경우. 자, 여기 12번에 5번의 내용이에요. 12번에 5번. 그리고 배당의 경우에는 회사는 추가적인 투자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해요. 이것도 12번에 5번이죠. 무상증자는 재무구조가 안정적이라는 인상을 주어 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효과겠죠. 자, 배당도 추가적인 투자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긍정적 측면이겠죠. 둘 다. 그러면은 12번에 5번 살펴볼까요? 기업과 니은 모두 회사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유도하는 방법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맞는 설명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또 다른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쭉 보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네요. 쭉 읽어보니까 이사회뿐 아니라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더 까다로운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뭐가? 배당. 배당의 경우는요, 이사회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의결을 거치는 등 까다로운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게 12번의 2번 내용이에요. 즉, 니은은 배당은 무상증자하다니 이사회의 결정만으로 실행될 수 없습니다. 주주총회 의결을 거치는 등 까다로운 요건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여기 오문단의 첫 번째 줄에 보면 주식회사의 자산 운용이라는 말이 나와요. 주식회사의 자산 운용. 이게 12번에 4번과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얘는 주식회사의 자산 운용은요, 여기 12번에 4번 내려가 보시면 어떤 말이 나와 있냐면 모두 둘 다 상법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실행되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걸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자, 여기 주식회사의 자산 운용은 2문단에 가서 3문단에 가서 보셔야 돼요. 3문단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주식회사와 같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상법의 적용을 함께 받기 때문에 자산 운용에 관한 법적 통제가 정교하게 제도화되어 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면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식회사의 자산 운용이라는 5문단의 이 내용과 3문단에 있는 여기의 내용, 이 내용을 연결해 주셔야 돼요. 3문단의 이 내용 쭉 내려가서 이 내용. 그러니까 주식회사의 자산 운용은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3문단의 세 번째 줄에 보면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12번의 4번 내용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이 두 부분의 내용을 통해 주식회사의 자산 운용이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두 상법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실행되어야 합니다. 무상증자, 배당 모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자, 1번 다 맞으니까 1번이 틀렸거든요. 1번이 왜 틀렸을까요? 기업, 무상증자는 실행 이후에도 자본금의 총량이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했거든요. 자본금의 총량. 이게 왜 틀렸을까요? 무상증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4문단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 4문단에서 요걸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4문단에 보시면 자본금이라는 애 있잖아요. 여기 자본금. 자본금은 주식을 발행하여 조달된 자금이므로 총 주식수의 주식의 액면가를 곱한 금액이에요. 자, 다시 한번 자본금이란 총 주식수의 주식의 액면가를 곱한 금액이에요. 이걸 여기다 써볼게요. 자, 선생님이 다른 색깔로 써볼게요. 너무 색깔이 겹쳤으니까. 자본금, 여기 자본금이라고 나와 있죠? 자본금은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입니다. 주식의 액면가예요. 자, 액면가예요. 그럼 여러분 무상증자를 했어요. 무상증자를 했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주식의 개수, 즉 이거는 주주들한테 주식을 더 줬다는 거예요. 주식을 늘려줬다는 뜻이거든요. 무상증자를 했다는 것은. 그러면 주식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뜻이에요. 주식의 숫자가 늘어나면 자본금은 어떻게 될까요? 주식의 숫자가 늘어난 만큼 자본금도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자본금의 총량은 그대로이다? 틀렸죠. 그대로 유지될 수가 없고 자본금의 총량도 늘어난다가 돼야 됩니다. 자본금의 총량도 늘어나요. 어디에 의해서? 사문단에 의해서. 사문단에 의해서 자본금의 총량이 늘어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내용이 틀렸다. 그래서 12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5문단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 12번까지 풀어봤어요. 마지막으로 13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보기를 이해한 내용인데 이제 주식회사 A라는 회사가 있다고 봅시다. 주식회사 A가 있는데 이 주식회사 A가요 주가가 하락했어요. 주가가 하락해서 이제 필요한 재원이 부족하죠. 필요한 재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대표이사인 갑이 있습니다. 이 갑이 어떻게 해요? 자신이 출연했던 부동산을 기부하기로 했어요. 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일단 주가가 하락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우리 위에서 주가가 하락했으니까 자, 자본금은 어떻게 된다? 자본금은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잖아요. 그럼 주가가 하락했다는 뜻은 이 액면가, 주식의 가격이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럼 주식의 숫자는 그대로 있어도 이 자본금, 총 금액이 줄어들었겠죠. 그럼 필요한 재원도 당연히 부족해질 거 아니에요. 필요한 재원도 부족해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총 자본금을 늘려야 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부동산을 기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이익을 얻기 위해 자본 거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이제 이 자본 거래를 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팔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서 부동산을 기부해서 이 부동산을 파는 방법, 그러니까 자본을 늘리는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본 거래를 해서 자본을 늘리는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한 상황에서 여기서 자본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는 방법 고려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배당을 실시하려는 방안의 실행을 보류한 것이 이익잉여금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 배당을 실시할 수가 없어요. 왜요? 여기 보면 여러분 자본금이 없잖아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배당도 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익잉여금이 모두 소진되고 더 이상 누적된 적자를 해소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겠죠. 회사 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갑이 이사회나 선생님은 사실 2번하고 5번이 좀 헷갈리긴 했거든요. 2번하고 5번이 헷갈렸는데요. 5번부터 먼저 볼게요. 갑이 이사회나 주주총회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동산을 기부했어요. 그러면은 법인격에 의해 부여된 독립된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맞는 설명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 우리 어딜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말이 1문단에 있어요. 1문단에 보시면 1문단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1문단에 보시면 10번째 줄 5, 6, 7, 8, 9, 10번째 줄에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이때 정해진 절차에 어긋나거나 법인의 목적과 다르게 자산을 운용하며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나와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자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여기 권한을 부여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권한을 부여한 사람이 이루어지더라도 정해진 절차에 어긋나거나 목적과 다르게 자산을 운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어떻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동산을 기부하잖아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잖아요. 그러면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1문단에 있는 10번째 줄과 12번째 줄에 있는 내용에 의해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해진 절차에 어긋나면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남은 거 2번이고요. 답은 2번이 되는데요. 여러분 답이 2번이 이유. 자, 여기 보시면 자산 운용의 권한이 주어졌다고 했잖아요. 자산 운용의 권한이 주어진 거는요. 법인격이 주어진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 운용의 권한이 주어진 거 이것과 법인격이 주어진 것은 다른 겁니다. 자산 운용의 권한이 주어진 것과 법인격이 주어진 것 이 두 가지는 같은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는 다른 걸로 보셔야 됩니다. 자, 갑에게 자산 운용의 권한이 주어진 것은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법인격이 부여된 것이다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밑에 소요 시간, 채점 결과,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한 줄평 이렇게 남겨서 오늘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